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세 번째 수행평가 내용을 가르치게 될 1학년 6반, 7반 과학탐구 실험 선생님 교사 민병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수행평가 본 거 모두 대부분 잘 봐서 선생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번 수행평가도 여러분이 잘 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식품 첨가물 수행평가는 아주 쉬웠죠. 그쵸? 그냥 외워서 그냥 쓰면 되는 쉬운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샴푸와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 찾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계획상 이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후 내용은 첫 번째 베르누이 법칙하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유체의 유속과 압력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선생님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고 한 친구들이 아주 한 2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답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유속과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어떠한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이 관에 보니까 두께가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 넓은 강물이 막 이렇게 막 이동하는 게 눈으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좁은 시냇물은 되게 막 빨리빨리 물이 막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일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거는 베르누이 법칙이랑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넓은 통로를 지날 때는 공기가 천천히 유체가 공기 또는 물, 액체 둘 중에 상관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유체는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통로가 좁으면 어떻게 움직이냐?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빨리. 속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니까 넓은 통로일 때 관이 이렇게 밑에 연결되어 있고 좁은 통로일 때도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네가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물이 처음에 만약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유체를 진행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넓은 통로를 지나갈 때는 유체의 속력이 감소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천천히 움직여. 그러면 봐봐. 지금 요 관에서 얘네들이 천천히 선생님 공기라고 가정해볼게. 우리가 실험을 공기로 하니까 공기가 천천히 이동하게 되면 이 관 위에 있는 공기들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공기들이 많이 있게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이렇게 누르는 힘이 어때진다? 커져요. 그런데 관이 좁으면 얘네가 엄청 빨리 휙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휙 가버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관도 좁지만 얘네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도 어떻다?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좁은 관이니까 여기에 얘가 입자가 한 개밖에 못 오기도 하지만 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를 많이 누를 수가 없다. 얘는 천천히 이동하고 관도 넓으니까 이렇게 많은 공기들이 얘를 밑에를 누를 수 있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얘는 입자가 한 개밖에 없지만 그 한 개도 엄청 빨리 휙 지나가니까 밑에 있는 얘를 누르기가 어떻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똑같은 도로가 있는데 1번과 2번 도로가 있는데 1번은 차가 정체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정체돼 있으니까 차가 딱딱딱딱 붙어 있겠지. 근데 2번은 차가 엄청 빨리 가. 고속도로야. 막힘이 없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는 이 1번과 2번 도로의 밀도가 1번이 훨씬 조밀조밀하게 있는 것이죠.
그쵸?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도 무슨 말이냐? 얘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천천히 움직이니까 여기 요 부분을 누를 수 있는 입자의 수가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진다. 그런데 얘는 요 부분 아래로 누를 수 있는 입자의 수가 어떻게 된다? 더 적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즉 넓은 통로 쪽이 공기를 밑에를 아래쪽으로 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많이 공기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물기둥을 밀 수 있다. 근데 얘는 싱 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누를 수 있는 공기 입자가 별로 없어. 왼쪽으로 좁은 통로에 연결된 관을 누를 수 있는 공기 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압력이 넓은 쪽이 좁은 쪽보다 더 강해져서 물이 어떻게 된다? 좁은 쪽으로 더 많이 슝 하고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물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이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쪽이 압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또 속도가 천천히 이동하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알겠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넓은 통로에서는 유체의 속력이 어떻게 된대? 속도가 넓은 강을 생각하면 돼. 감소하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그쵸? 그리고 좁은 통로에서는 유체의 속력이 증가해서 시냇물 하여 내부 압력이 감소한다. 라는 거죠. 여기는 천천히 움직여서 압력이 세서 밑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세져서 물기둥을 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로 인해 물기둥이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수행평가 다음에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건 뭐냐면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지금 이 여학생이 아리따운 여학생이 뭐 하고 있냐? 여기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놨어.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빨대를 보호하니까 잘렸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여학생이 뭐냐? 바람을 후 하고 부는 겁니다. 바람을 후 하고 계속해서 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법처럼 물방울이 일로 올라와. 여기 컵에 있는 물이 빨대를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바람을 계속 불고 있다 그랬죠? 바람을 계속 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어오는 바람 위에서 흩날려서 앞으로 슉 퍼집니다. 슉 퍼져요. 이게 실험 동영상에도 선생님이 올려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원래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치? 대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 공기가. 대기압은 몇 기압이라고 해요?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그쵸? 물로 따지자면 우리는 물이 한 10m 정도 되는 물의 기둥이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 물기둥 10m. 대단한 거예요. 그치? 이만큼의 힘을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뭘 하고 있냐? 바람을 계속 불고 있어. 이쪽으로 바람을. 휴. 그럼 주변 공기는 물론 분자운동 하고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1기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이 빨대로 바람을 세게 후 불고 있으니까 이 빨대 위에는 어떻게 되냐? 빨대 위에 있는 공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공기의 속도가 증가해요. 그치? 그럼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면 공기 속도가 증가한 요 부분은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압력이 줄어든다고.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 차가 넓게 서게 되는 효과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압력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압력이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이미 주변 이 비커 안에 있는 물은 1기압으로 힘을 받고 있었어. 그치? 받고 있어요. 그런데 1기압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도 이 물컵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 물에서 미는 힘도 1기압이랑 똑같이 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빨대 미는 부분에서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돼.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여기 부분에서 여기 지금 누르는 힘이 적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나 누르고 힘 적으니까 나 위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압력이 센 쪽에서 압력이 약한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죠. 물이 이동을 하면 했는데 바람을 계속 후 하고 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하면서 앞쪽으로 흩날려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베르노의 법칙을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자, 이게 베르노의 법칙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실험은 또 뭐냐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수업 동영상, 실험 동영상을 선생님이 올려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마찬가지로 물을 컵에다 담아놨어. 그 다음 여기는 긴 빨대 물이랑 물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물은 구멍 뚫렸고요. 그리고 여기 짧은 빨대를 물 위에 띄워놔. 이렇게 물에 안 닿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붑니다. 입으로 여기다 바람을 불어넣어. 바람을 불어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안에 공기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다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여기 내부 압력이, 기체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공기가 많아지니까 오 하면서 아래로 힘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물이 압력을 받았는데 마침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이렇게. 아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물이 우리 더 이상 이 압력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밖으로 슝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람을 불었는데, 여기서 짧은 빨대에다 바람을 불었는데 물은 요로다 슉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막아요. 막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 바람을 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 누가 지금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 맞아요. 자, 여기 공기가 있었죠. 그치? 원래 공기가 있는데 여기다 공기를 더 넣어. 만약에 여기가 뚫렸으면 밖으로 나가면 됐는데 처음에는 이쪽으로 하고 나가려고 물이 올라왔지만 여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빨대 안에는 진공이 아니지 빨대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물이 하면서 공기를 밀어 이렇게 올리지만 힘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물은 이쪽으로 일부 올라가고 이 풍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아래로 어디 이동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를 자꾸 넣으니까 야 이쪽으로도 밀어 하면서 풍선이 어떻게 된다?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손가락으로 막고 바람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빨대에 있는 물은 조금 올라가지만 여기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대신 어떻게 된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유체는 압력 차이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유체는 액체든 기체든 움직일 수 있는 녀석, 물질들은 압력 차이가 있으면 압력이 큰 쪽에서 압력이 작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샴푸랑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걸 잘 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샴푸예요. 샴푸 용기를 여기다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샴푸 용기예요. 자, 그러면 샴푸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왔지?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샴푸 썼나요? 지금 뭐 빨래비누로 나는 머리를 감는다. 저는 뭐 물로만 하는데요. 뭐 이런 친구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펌프통을 누를 때 여러분들이 누르면 뭔가 나오죠. 샴푸 눌러서 펌핑 하면서 쓰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쭉쭉쭉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놨다가 하면서 누른 다음에 놓고 또 누르면 다음에 손을 또 놓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샴푸를 짜서 쓴다. 찍 누르고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 조금 나와. 그럼 또 손을 떼야 돼. 그 다음에 또 눌러야 돼. 그러면 또 나와. 액체가 나와. 그 다음에 또 손을 떼야. 그리고 손을 뗀 다음에 눌러야지 나오는 원리예요. 맞나요? 우선 누르고 나오지. 그 다음에 손을 뗀 다음에 다시 눌러야지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럼 걔는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원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펌프를 누를 때요. 잘 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요거부터 볼게. 이게 원래예요. 누르기 전에 모습이야. 알겠지? 누르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뭔가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 여기 뭐 샴푸면 샴푸, 뭐 바디 샤워면 바디 샤워, 뭐 이렇게 올라와요. 로션 뭐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지금 동그라미가 유입밸브예요. 유입밸브. 여기 위에 나와 있어요. 유입밸브. 그리고 얘가 바로 뭐냐? 밖으로 나간다 해서 유출밸브예요. 알겠지? 유입밸브랑 유출밸브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요게 바로 평상시 상황이에요. 유입밸브랑 유출밸브는 동그랗게 생긴 추로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지? 딱 어디 뭐 본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체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펌핑을 해서 샴푸를 쓰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누르는 거거든. 위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위를 누르면 지금 요 막대기가 얘가 누름으로써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찍 누름으로써 이 막대기가 스프링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누를 것 같아.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스프링이 눌리니까 이 내부 공간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 스프링 있는 것만큼 쭉 눌리니까 내부 공간이 좁아지죠. 맞아? 내부 공간이 감소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 뭐 30명이 있어. 30명이 운동장에서 놀았다고 생각해볼게.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서로 충돌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아닐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뛰어온다고 생각해봐. 교실에서 30명이 바글바글해. 뛰라고 해. 선생님이 뛰어! 얘들아 뛰어! 그럼 충돌을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벽에 부딪히는 힘, 즉 압력이 어떻게 되냐?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 그치? 봐봐. 공기들은 분자 운동을 하고 있어. 분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넓은 곳에서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가 좁은 곳으로 분자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돌이 커지는 거지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선생님이 요 유출밸브랑 유입밸브는 본드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했죠? 움직일 수 있는 거라 했어. 압력이 증가해. 내부 압력이 증가해. 밖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때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지. 내부 압력이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되냐? 유입밸브를 밖으로 밀어. 여기 구멍이 막히네. 원래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구멍이 막혀. 막히지, 그치? 그러면 거꾸로 유출밸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출밸브는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봐봐.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밖으로 여기 안에 액체가 들어있었다면 또는 샴푸가 들어있었다면 바디샤워가 들어있었다면 쭉 누르면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바디샤워가 어떻게 돼?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해서. 그런데 밖으로 미는 힘 때문에 여기는 유입밸브는 잠기니까 안으로도 바디샤워나 샴푸가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출밸브는 여기 구멍이 뚫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밖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것이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압력 차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손을 띵 하고 놨어.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 있는 바디샤워가 밖으로 나간 상태야 지금. 그치? 안에 있었던 바디샤워가 또는 샴푸가 밖으로 나간 상태야. 그럼 원래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밖으로 나갔지.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했는데 더군다나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슉 올라갔으니까 스프링이 다시 펴졌죠. 내부 공간이 어떻게 됐어? 늘어났어. 맞아? 이해 가시나요? 그럼 여기는 압력이 감소했네? 그럼 밖은 항상 몇 기야? 1기야. 공기가 누르고 있다고. 공기가 얘를 누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누르니까 얘 오히려 유출밸브가 이번엔 막히죠. 그치? 그리고 얘는 안에 내부 감소한 상태니까
여기 샴푸나 또는 바디 제어가 야 너 압력 작잖아 그러면서 압력이 센 곳에서 압력이 약한 쪽으로 부족한 만큼 샴푸나 뭐가 있어 방금 뭐라 그랬죠? 바디 샤워가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샴푸나 바디 샤워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를 누를 때예요. 펌프를 누르게 돼. 그러면 스프링을 압축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 내부 공간이 좁아지는 거야.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거기 안에 있는 물질들이 좁은 공간에 있게 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분자 운동을 하잖아. 그치?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해. 막 미는 거죠. 그치? 압력이 증가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양 밖으로 압력이 증가. 뭐 당연히 이쪽으로도 미는 힘이 있는 거지. 그치? 요 바깥으로 미는 힘이 있는 건데 이거 통 만드는 사람이 힘을 견딜 수 있게끔 이 관을 만드는 거지. 그치? 네. 유입 밸브나 유출 밸브로 인해서 조절될 수 있게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입 밸브는 용기에서 액체가 올라오는 유입구를 막는 반면 유출 밸브는 열리게 된다. 바깥으로 압력이 증가해서 미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 세죠. 그러니까 유입 밸브는 잠기게 되죠. 또 스프링이 있잖아. 누르게 돼. 그치? 압력은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는 힘 때문에 여기 안에 안에 있는 유체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가게 된다. 라는 거죠. 입구는 막는 방면 유출 밸브는 열리게 된다. 그치? 그럼 손을 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손을 떼면 스프링이 다시 쭉 늘어나는 거죠. 그쵸? 내부 공간 자체가 늘어나. 자, 그렇다면 내부에 부피 팽창이 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바디 샤워나 또는 샴푸가 밖으로 나갔어. 그쵸?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해. 물질들도 빠져나갔어. 부피도 늘어났는데.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밖에는 일기압이라서 기압이 세니까 기압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작용하면서 유출 밸브가 막히게 되면서 그쵸? 여기 스프링이 이제 눌렀던 유입 밸브를 밀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는 관 안에는 압력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압력 감소는 유입 밸브를 열리게 하고 유출 밸브를 닫히게 하여 샴푸 용기의 액체가 펌프 속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펌프를 다시 누르면 가해 과정이 반복되면서 펌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차있던 액체가 유출된다. 이건 왜 이거 나온 거냐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샴푸나 스프레이나 샴푸나 바디샤워 쓰면 맨 처음에 이제 뚜껑 닦아가지고 겉에 뭐 있는 거 안 눌리게 하는 거 딱 떼가지고 하면 처음에 딱 누르자마자 나오지 않죠? 계속 펌핑 하면 뭐 5-6번 더 이상 해야지 나오잖아. 그치? 맞죠? 그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의해서 압력 차이 때문에 공기가 여기 안에는 처음에는 샴푸나 바디샤워가 여기까지 끝까지 차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펌핑 과정을 이용해서 공기를 빼내고 그 과정에서 샴푸나 바디샤워가 조금씩 차오르게 되는 게 바로 펌핑이 5번, 6번 우리가 진행됐다가 다 차오르면 그 다음에 샴푸나 바디샤워가 나오는 것이지. 알겠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입니다.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는 보다 좀 쉬워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얘도 물론 압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분무기로 용기 안에 쉽게 기화가 되는 가압제를 넣어 용기 내의 압력을 높여서 액체를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 가압제를 넣어서 압력을 높여서 액체를 분사하는 방식이래. 한번 볼게. 우선 가압제의 종류는 뭐냐? 프레온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우선 가압제는 쉽게 기체가 되는 게 가압제야. 쉽게 기체가 되는 게 가압제.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요즘엔 거의 스프레이 잘 안 쓰지만 여러분 왜 그거 뭐죠? 여러분 살충제 같은 거 목이 나타나고 막 팔이 나타나고 했을 때 내가 벌레 죽여야겠다 칙 뿌리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선생님은 막 이런 게 대표적인 브랜드였는데 F킬라. 여러분 부모님도 F킬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이거 할 때 부모님이 막 급한 마음에 칙 뿌리기도 하지만 바로 칙 뿌리면 잘 안 나오지. 어떻게 뿌리셔? 흔들었다가 뿌리셔. 맞죠?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떤 원리냐? 내용물. 이거는 살충제 성분이지. 가압제. 뭐냐? 요즘은 이제 프레온 잘 안 써요. 아산화질소 같은 게 여기 같이 혼합된 용액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해. 근데 얘를 흔들잖아? 그러면 요 흔드는 요 과정만 해줘도 아산화질소 같은 거는 금방 기체가 돼요. 아산화질소는. 그래서 금방 기체가 돼가지고 기체들은 분자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엄청 활발하게 하는 거지. 이 공기 중 이 빈 공간으로 존재해. 그럼 봐봐. 원래는 다 액체만 있었는데 여기 물론 공기도 있겠죠. 액체만 있었는데 흔드니까 여기 액체 안에 들어있던 기체가 밖으로 튕겨 나와. 그러면 여기 이 용액을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증가된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밑에 있는 액체들은 우와 나 압력 너무 커 어떡해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겉에 용기가 철로 돼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 압력이 너무 커 하고 있는데 내가 위에서 노즐을 눌러주면 여기 외부 있는 이 뚜껑같이 이 플라스틱처럼 생긴 여기 구멍이 있거든. 구멍이 이 노즐에 딱 맞게 돼요. 이게 누르게 되면 구멍을 맞추는 게 바로 이 노즐을 누르는 거야. 얘를 누르게 되면 구멍이 딱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밖으로 나갈 구멍이 생겼다 하면서 얘가 슝 하고 밖으로 슉 타고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스프레이 원리죠. 자,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용기 안에는 액체 가압제와 액체 내용물이 섞여 있어요. 용기를 흔들면 액체 가압제가 기체가 돼. 이 흔드는 정도만 에너지를 공급해줘도 훨씬 기체로 빨리 바뀌는 녀석이에요. 되어 용기 내부의 압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가압제야. 압력을 가하는 물질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윗부분에 노즐을 누르면 용기 윗부분에 노즐을 누르면 용기의 출구가 열리게 돼요. 구멍이 맞닿아서 이제 뚫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가뜩이나 여기 얘네들이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으아 미치겠는데 구멍이 뚫렸어. 그럼 휴 나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액체 상태로 나가지만 구멍이 너무 조그마니까 여기 약간 기체처럼 보이는 그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샴푸와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실험은 수행평가랑 관계되어 있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실험 동영상은 선생님이 올려놓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탐구 실험 유인물에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같이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 아까 전에 요거는 선생님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치? 컵에 담긴 물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했고 두 번째 얘도 말씀해 드렸어요. 그치? 그 다음에 샴푸 용기 원리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똑같이 나와 있어. 알겠죠? 자, 컵에 담긴 물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선생님은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지? 컵에 담긴 물은 어디로 이동해? 이거죠. 물에 잠긴 짧은 빨대 쪽 빨대에서 물 위로 올라와서 긴 쪽 빨대에서 나오는 바람 위에 흩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분사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항에 이렇게 답처럼 이동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압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주면 돼요? 이건 뭐라고 써주면 돼? 이거죠. 긴 쪽 빨대를 불면 가 부분에서 압력이 감소하여 혹은 가 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빨대가 끊어진 부분에서 압력이 감소하여 대기압인 1기압보다 작아지게 된다. 왜 대기압인 1기압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빨대를 불면 공기의 속도가 빨라져. 압력이 감소하여 물이 어떻게 된다?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빨대가 끊어진 부분에 공기의 속도가 빨라 압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짧은 빨대에서 있는 물이 압력이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긴 빨대의 입구를 손으로 막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막대를 입으로 불게 되었을 때 손으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손을 막지 않고 여기서 불었어. 불면 어떻게 돼요? 컵 안에 든 물이 긴 빨대를 따라 나오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따라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물이 3번 문항의 답처럼 나타나는 까닭을 기체의 압력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짧은 막대에 바람을 불면 컵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압력이 증가함으로 물이 압력이 작은 외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죠. 글씨 좀 못 알아봐도 좀 이해하면 안 될까? 선생님 읽어줄게. 짧은 막대에 바람을 불면 컵 안의 압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공기들이 여기 다 불어오는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얘는 밖으로 나갈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압력이 작은 외부로 긴 빨대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막았을 때도 했잖아요. 맞아, 막았을 때도 했어. 선생님이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 두 개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시험 문제를 달리해서 낼 거예요. 자, 이번엔 긴 빨대 입구를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짧은 빨대를 입으로 불게 되어서 나타난 변화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풍선이 결과만 쓰면 되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이 결과야. 풍선이 부풀어 올라. 그러면 이번엔 물이 빼야 되겠네. 3번 문항의 답처럼 나타나는 까닭. 왜 그런다고? 컵 안에 내부 압력이 증가함으로 풍선을 외부로 밖으로 밀게 된다. 미는 힘이 생긴다. 뭐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겁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샴푸 용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여기 피스톤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스프링이 눌려서 피스톤 부피가 눌리며 피스톤 부피가 감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내부 압력 증가. 맞죠? 압력이 증가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밖으로 나가고 싶어. 맞아요?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유입 밸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힘이죠. 밖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니까. 그치?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유출 밸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 맞나요? 그럼 여기 구멍은 막혔는데 유출 밸브가 열렸어.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높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외부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쵸? 통 안에, 피스톤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나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걸 말로다가 잘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만 냈을까? 땡! 아니죠? 손을 뗐을 때 되는 것도 됐지. 뭐가 시험 문제 낼지 나올진 몰라.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걸 보시면. 자, 손을 뗐을 때. 스프링이 펴지며 피스톤 내부 부피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뛰어놀다가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해. 내부 압력이 감소했어. 여기 압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번에는 여기 샴푸통 안에 있는 녀석이 내부 압력 줄어들었으니까는 밀려 올라가는 거지. 내부 압력 줄어들었으니까 바깥이 일기압이 더 커. 일로 미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 압력 감소하니까 유입 밸브가 열리고 유출 밸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닫히지. 밖으로 못 나가게 공기가 막아주고 있는 형태죠. 그치? 그렇게 됐는데 여기 유출 밸브, 여기 유입 밸브는 열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용물이 피스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통 안에 내용물이 피스톤 안에 들어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가서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 좀 모르겠는데 난 학습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옮겨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것만 냈을까? 아니, 샴푸랑 스프레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 선생님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 수행평가 껌이었는데, 지난번 수행평가 껌이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한 번도 이것도 껌이었잖아. 너희들 뭐 진짜 1시간이나 공부했을까? 그치? 그래도 우리가 학교 그건데, 요거는 좀 원리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샴푸랑 스프레이는 항상 쓰잖아. 우리 생활에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요 원리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욕 너무 하지 말고. 미안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에서 또 욕하나? 자, 미안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용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 흔들었을 때야. 그럼 흔들었을 때는 뭐라고 쓰면 돼? 흔들었을 때는 여기 그냥 학습지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니고 이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기 안에는 액체 가압제와 액체 내용물이 섞여 있다. 같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을 써줘야 돼. 알겠지? 뭐랑 우리가 필요한 용기. 살충제면 살충제, 성분, 막 이런 거. 용기 안에는 액체 가압제와 액체 내용물이 섞여 있는데, 용기를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액체 가압제가 기체가 돼. 그 용기 내부의 압력을 어떻게 돼? 높이게 된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 알겠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것만 쓰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보는 친구들은 뭐가 나왔을까? 눌렀을 때. 스프레이 용기 원리. 노즐을 눌렀을 때. 이거 나왔겠죠? 노즐을 눌렀을 때는. 용기 윗부분에 노즐을 누르면
용기의 출구가 열리는 거라서 꾹 누르면서 이 구멍이 서로 맞다. 이 내부 밖에 이 연결된 거랑 이 외부 구멍 뚫린 거랑 만나게끔 하는 거야. 누즈를 꾹 누르면. 그러면 기압 차이에 반드시 기압차가 들어가야지, 그치? 압력 차이에 해도 상관없어. 압력 차이에 용기 내부의 액체가 밖으로 어떻게 된다? 분사된다. 왜? 아까 여기 가압제 때문에 내부 압력이 엄청 높아진 상태였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이 철통에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구멍이 맞으면 어떻게 된다? 오! 압력이 작은 쪽으로 휙 이동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시험지는 총 4개입니다. 4개. 이 4개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사실 4개도 아니야. 왜냐면 여기 지금 긴 빨대의 입구를 손으로 막은 상태, 그리고 손으로 막지 않은 상태에서 2개 중에 하나 나올 것이고, 스프레이를 손에 뗐을 때와 눌렀을 때 2개 중에 하나 복불복이에요. 이게 나올지 이거 나올지 몰라. 우선 긴 빨대를 손으로 막았을 때 안 막았을 때 이거 2개 중에 하나 복불복. 그리고 5번 문제는 펌프에서 손을 뗐을 때, 펌프에서 손으로 눌렀을 때, 또 스프레이를 손으로 흔들었을 때, 그 노즐을 눌렀을 때,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샴푸와 스프레이 용기 원리, 손으로 눌렀을 때, 뗐을 때, 용기를 흔들었을 때, 노즐을 눌렀을 때,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긴 빨대를 막았을 때 부는 거랑 안 막았을 때 부는 거랑 이 2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라는 거죠. 공부할 내용이 좀 많죠. 지금 여러분들 욕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얘들아 안 된다. 여러분들 다 없어졌잖아. 수상, 동아리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 그치? 선생님 웬만하면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 원리는 알아야지 안 창피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요 수행평가로 등급이 가릴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수어 실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자료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두 고생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